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PMG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죠. 다우지수, 나스닥은 0.77%, 그리고 S&P 500 지수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상승 배경을 리스크온,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후퇴했고, 그 다음에 이란과의 그 종전 협상 기대감,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국제 유가의 후퇴, 그리고 이제 기술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어제 뉴욕 타임즈에서 미국이 이란의 평화 계획을 보냈다고 보도했죠. 미국이 이제 종전 조건으로 15개 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파키스탄 통해서 이란 당국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론 이제 이 블룸버그 헤드라인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이란은 이제 그 휴전안을 거절하고 그다음에 군사 충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이제 이클립스 이제 깎아내리면서도 어떤 미국의 이 종전 협상 노력으로 이제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S&P 500 매물 잠깐 보겠습니다. 매물 보게 되면 일단 빅테크에서는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눈에 띄죠. 반면에 소프트웨어나 좀 주춤하고 있고, 자, 반도체 부분 볼까요? 요게 좀 오늘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AMD나 인텔 주가는 올랐는데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샌디스크 3.5% 하락했죠. 웨스턴 디지털 1.63% 하락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나 AMAT, KLA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도 약세였습니다. 테슬라 소폭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에서 방산주, 로키드 마틴, RTX, 뭐 로스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에너지 가격은 하락을 했고 헬스케어 쪽 상승 마감했는데, 자, 이 부분 먼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하락을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요. 여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보시죠. 구글의 터보 퀀트가 메모리 주식들을 흔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구글의 터보 퀀트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 잠깐 보시죠. 커브 퀀트 쭉 보시죠. 일단 이 전문적인 내용이 쭉 있는데,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샌디스크 이 하락률은 다르죠. 하락률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쪽 이제 하락한 이유는 시장 공포 논리. 그러니까 AI가 메모리를 덜 먹는다. 메모리 수요 감소. 그러니까 구글이 발표한 이 쿼드 뭡니까? 터보 퀀트가 메모리를 좀 덜 먹게끔 하는 그런 흐름이란 거죠. AI 추론 인프라 최대 병목인 KV 캐시 메모리, 이 터보 퀀트가 이를 6배 압축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GPU당 HBM, DRAM 탑재량을 감소시킨다.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 고용량 서버 DRAM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내러티브를 훼손시킨다. 즉, 일단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과잉 반응을 좀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하락을 이끌었다. 물론 이제 팩트 체크를 보게 되면 일단 터보 퀀트 같은 경우에 소형 모델에서만 검증됐다. 대형 모델은 검증 안 됐다. 그리고 뭐 속도 전체 추론 아닌 부분 지표다. 실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HBM 수요는 KV 캐시만이 아니다. 영향은 받았지만 일단 노이즈로 좀 작용할 수는 있다고는 좀 보셔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주의 뭐 매도는 뭐 수요 파괴가 아닌 내러티브 충격으로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밀려났지 않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챗GPT 보게 되면 보시죠. 왜 이 내용을 볼게요.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이 오후에 줄어들었냐? 외국인 현물 매도 지속, 그죠?
요거죠. 그럼 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이렇게 매도가 지속되고 있냐? 뭐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환율이 안심 구간이 아니란 거죠. 어제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97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지금 NDF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죠. 일단 이 MSCI 한국물 ETF EW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르지 않았어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시간에서 강보합이지만.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505원입니다. 더 올랐어요, 어제보다. 요게 지금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네. 오늘 미국 올랐지만 우리 시장 반등 강도와 원달러 환율, 이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야 외국인들이 매수를 재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상.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국제유가는 내려왔죠. 네. 이로 인해서 어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고 오늘 원달러 환율 NDF에서도 1,505원대로 좀 부담되고 조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구글의 터보컨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지수를 좀 누를 것인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도 어제 이제 주중에 끝났잖아요. 그죠? 뭐 일본 니케이 지수에 비해서 왜 코스피가 약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통화 해석의 차이? 그다음에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민감도가 더 직접적이다? 수급 구조 다르자. 이거 클라우드에서 그림으로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일본 니케이에 비해서 통화 비대칭이라는 거죠. 지정학적 안정통화. 원하는 중동 리스크에 직접 답니다. 에너지 수혜, 일본 유가나 비용 절감, 우리는 LNG, 나프타 차질, 이런 거 다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죠. 쭉 잘 설명했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부분 볼게요. 미국 증시 상승의 핵심은 뭐냐? 전쟁 종료 확인이 아니라 유가 급등의 꼬리 위험이 일부 완화됐다. 자, 국제유가 보시죠. 일단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12달러에서 103달러까지 밀렸죠. 자, WTI 원유 선물 거의 100달러 가까이 이르렀다가 91달러까지 밀려났습니다. 유가 급등에 대한 위험이 완화되면서 할인율이 압력이 좀 이끌어졌다. 로이터는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설명했네요. 그러나 이제 이 상승을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미국과 이란의 생산적인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이란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 서로 이제 협상. 근데 이게 뭐 협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건 이제 긍정적이죠. 여기서 이제 같은 날 이란이 미국의 15개항을 제안을 검토는 하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뭡니까 지금 지상군을 파병할 것인지 투입할 것인지 이게 미국 측에서 제시한 5일 휴전한 종료 시점이 3월 28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 자, 국제유가. 유가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 완화. 자, 요거 뭐죠? 요거 잠깐. 시장은 협상 타결을 오늘 오른 이유가 협상 타결을 산 것이 아니라 당장 더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을 산 것이다. 요게 맞겠죠. 자, 국제유가 큰 역풍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공급 차질이 여전하고 우리가 직접 다 맡고 있고 협상 실패 가능성도 의식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글로벌 투자 기관에서는 어떠냐? 글로벌 투자 기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 요거 중요하죠.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인베스트 그러면 협상 사실 자체가 아직 불명확해 변동성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봤고요.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켓은 지정학적이 여전히 시장을 운전하지만 동시에 미국 주식의 복원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폴 스탠이라는 사람은 지정학 이벤트 국면에서 과도한 약세 베팅은 위험하다. 골드만삭스는 또 이제 유가 뭐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의 어떤 시각도 지금 막 다릅니다. 네, 답이 없죠. 섹터별로 보게 되면 유가 하락 수혜로 성장주, 소비주, 산업재가 앞섰고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뒤처졌죠. 네. 자, 뭐 빅테크에서는 엔비디아, AMD 올랐고 헬스케어는 이제 일라일라 머크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시총 1위 등극했고 어제 장 마감 후에 알테오젠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이 방산주 보시죠. 왜 방산주는 이제 올랐냐?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국내 시장 대응. 미국 시장 성격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번 미국 상승은 전쟁 해결 랠리가 아니라 유가 하락에 따른 안도 랠리. 한국 시장, 우리 시장에서도 전면적인 강세보다는 이 변동성이 있었죠. 반도체 쪽도 이제 좀 오늘 좀 잘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조금 전에 봤지만은 이게 안 내리니까 1,505원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1,501원이에요. NDF에서 약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원화가 중동발 에너지 충격과 외국인 이탈이 민감하고 하다고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죠. 유가가 내려오면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더 직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보게 되면 국제 유가만 써져 있는데 저는 여기 원달러 환율까지 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다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에 따라 우리 시장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촘촘하고 딱딱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팩트 체크하면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 부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숙제로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쟁 빨리 종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계속 원달러 환율이랄지 국제 유가랄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따져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자산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